지금 제가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드라마에 나온 제품 아버지께서 약간 뒷목을 야, 그거 말씀.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아침 새로운 벽 앞에서 꿈을 도배하시는 도배사 배윤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배사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올해 10월이면 이제 만 2년 딱 채우는 그래요? 아, 벌써 한 네. 2년이 되셨어요? 네. 아, 어떻습니까? 이게 도배사 일을 한 2년 되셨는데. 아직은 완전히 기술자는 아니고 초보와 기술자 사이 아,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 중간 어디쯤? 네. 네. 요쯤. 그러니까 뭐 요쯤 어디에 좀 있지 않을까? 도배사 일이 첫 직장이신가요? 아니면 그전엔 다른 일을 좀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사직종학과 아, 그렇겠죠. 네, 전공이었으니까 네. 그중에 좀 처우가 더 나은 좀 보수가 좋은 그런 직장을 찾아보고 사실 이력서까지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처우가 안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닌데 처우만 보고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 결국에는 제가 부딪혔던 그 문제 결국 다시 마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숙련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럼 기술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을 한 상태여서 사실 뭐 허락받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싶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해서 제가 퇴사 계획서라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모님이랑 저희 언니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한번 읽어봐달라고 하고 아, 저는 이런 게 신기해. 그 요즘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계획서를 쓰시더라고. 뭐 퇴사 계획서. 퇴사를 계획하는 걸 이게 계획서를 만든다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왜 잘 하는가? 다니던 직장을 하고 그렇지. 싶다 마음을 먹었는가 그 이유들을 쓰고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라고 써서 그게 그 당시 도배였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 야. 몇 년 동안 도전해 볼 건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그걸로 얼마 동안 버텨볼 건지 그리고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될 건지. 도배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당장 일에 뛰어들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범생이라 할까? 학원부터 가는 게 조금 이제 마음이 일단 편한 기본적으로 아, 책을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내가 가장 익숙한 학원으로. 아, 그럼 한 달에 그게 수강료가 한 어느 정도? 한 70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학원비가 꽤 네. 되긴 하네요. 네, 왜냐면 맨날 가서 또 붙여보고 그 자재도 다 허기야, 좀 그렇구나. 주시니까. 자재비까지 들어가는. 네. 아 그리고 이게 학원이 사실 국비 지원 학원도 있거든요. 아. 네, 거기는 더 싸고 수강생도 많은데 저는 일부러 수강생이 좀 적고 더 좀더 집중할 수 디테일하게 있는. 가르쳐주는 찾아가서 저 다닐 땐 2명밖에 없었거든요. 학원생이.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학원비도 조금. 네, 아, 좀 정말 1대1 과외 느낌으로 거의 이렇게. 네,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시고 언제 처음 현장을 나갔습니까? 한 달 동안 그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학원에서 연계해준 팀으로 그래요? 네, 한 달 만에? 바로 벽지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바로 현장. 아니 근데 없어요, 네. 학원에서 한 달 배운 걸로 됩니까 그게? 아, 절대 안 되고 학원 네. 배운 건 아예 효과가 없고 초보자는 보통 사수인 반장님이랑 짝을 지어서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도 시키시고 그럼 또 반장님이 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네 엄청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수의 성향에 따라서. 반장님이 어떻게 좀 그 무서우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무섭지는 않고 처음엔 제가 하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손을 막 덜덜덜덜 칼질을 해야 되는데 덜덜덜덜 떠니까 오히려 긴장하지 말라고 실수 당연히 하는 거고 실수하면 그냥 잘 빨리 불러라 너무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면 좀 든든해요. 네. 그쵸.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야 이거 일단 못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첫날 일을 하니까 아, 이거 할 수 있겠나? 없겠나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냥 기절해서 잤거든요, 집에 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눈 떠서 출근하고 하면서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 우선은 일주일도 안 하고 포기하면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주일만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일주일 지나고도 한 달만 해보자 라고 했고 좀 짧게 보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실례됩니다만 그렇게 이제 처음 나가면 일당이 얼마? 저는 8만 원을 받고 나갔고 저희가 7시에 출근해서 한 5시, 6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와 7시에 네. 출근하시면은 사실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하고 네네.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한다 이런 곳이잖아요. 왜냐면 창문도 안 달려 있는 데도 없죠. 있고 현관문도 안 달려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막 어우.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도배사들은 물을 많이 쓰거든요. 풀 같은 걸 막 닦아야 돼서 네. 그러면 손 계속 물에 담가야 되고 아이고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추웠을 때는 이제 물을 이렇게 벽지에 걸레로 물 이렇게 닦았는데 바로 그게 고드름이 져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어서 저는 막 옷 5겹씩 입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생각만 해도 진짜 네, 어우 너무 춥겠다.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높은 이게 창문도 안 돼 있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일하시면 그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이게 사실 그 사다리 올라갔고 천장 이것도 저는 그거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제 선택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어디 가서 응석 부리고 토로하고 그러기가 어렵고 혼자서 다 견뎌야 됐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좀 외롭고 힘들었어요. 지난 겨울이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지를 열심히 다 붙여놓아도 다음날 아침 가면 얼어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난 전날 정말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거 내가 선택했는데 혹시 잘못 선택했나?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제가 들였던 시간, 노력, 돈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다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겠다. 주변에서의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에 들은 거는 걔가 그런 일을 왜 안 돼? 음. 그런 일 하기 걔 좀 아깝지 않아? 더 심하게는 걔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그거 조금, 네, 했다고 그거는 들었거든요. 네. 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일. 네. 약간 거슬리네요 정말. 그쵸. 예. 그런 일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어떤 편견? 그렇죠. 아깝다 이런 예. 느낌. 우리나라에서 몸 쓰는 일, 땀 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인식이 좋지 않다는 맞아. 거는 저도 느끼고는 있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사라지지 않을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값지고 가치 있고 또 대단한 일이라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를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처럼 안 보이게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도 있는데 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숨겨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데 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생기게 됐고 일 끝나고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안전모를 벗고 손에 들고 작업화를 신고 풀이 가득 묻은 옷을 입고 현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직한 노동이 없더라고요. 땀 흘리는 만큼 그리고 정말 자기 실력만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 도배한다고. 나중에 잘하게 되면 지인 할인해드리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구나. 직업이 있구나.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가. 제가 바뀌었어요. 아이 도배하는 거 보고.
예전 세대와 좀 요즘 세대를 좀 비교하면 직업에 대한 이런 그 가치관도 좀 많이 좀 변했잖아요. 윤수 씨도 좀 그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 세대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육아 맞아요. 이런 게 딱 정해진 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에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게 또 좋다는 인식이었던 것 같고, 또 회사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 가정을 위해 버텨야 한다라는 맞아요. 인식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청년 세대들은 물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 원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직업을 가졌더라도 이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훌쩍 옮겨가고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중심이 나로 좀 많이 옮겨진 느낌이 들어요. 예.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큰 부분은 주변의 시선, 평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평가나 부정적인 시선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또 찰나이고 지나가 버릴 순간인데 직장 생활은 오래 하잖아요. 맨날 일해야 되고 매일매일 출근해야 하는데 그 찰나의 평가, 잠깐의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평생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에 대한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진짜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배워요. 윤수 씨한테 또 배웁니다, 오늘. 예. 술을 마시면서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이제 음주 독서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좀 익숙한 일인데 음주를 하면서 책을 마신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뭐 술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이제 책을 읽을 때 술을 마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 같은 게 더 구현되는 것 같고, 특히 그런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술을 마시면 더 왠지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술을 먹으면서 좀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 글자들이 일어나서 막 눈 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 막 있는 책자들이 나를 따귀를 때릴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집중이 좀 잘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님께서 좀 소설과 이렇게 자주 먹는 술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술들을 좀 마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혹시 알죠.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드카 토닉이라는 술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막 너무 맛있어서 5잔 연속으로 마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따라 마시고. 봤어요, 진짜. 네. 지금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후 7시부터 네. 열어서 이제 새벽 1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가게가 수익을 내려면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술 한 잔 시키고 책 한 권 계속 읽으시면 사실 괜찮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한 어떡하지? 15명이 내내 있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 10분 만에 3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이네요.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야, 속주하시는 분들 있다.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혹시 이거 손님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떠신 분들이 오시나 좀 궁금한데요. 저희 연령대는 한 20, 30대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워낙 조용한 공간이어서 혼자 아니면 가끔 2분 정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오셨던 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계세요.
누구? 김영하 작가님. 네. 방송국에 계신 분이요? 몰라서 그래. 모르면 아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김명이 아니고 김영하. 알쓸신잡에도 나오시고. 네. 네. 아 알쓸 신잡에 나오셨어요? 네. 거기 방송국 작가님이 아니라 네. 알쓸 신잡에 소설가. 네. 책바를 오픈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아, 이분이 오시면 책바는 일단 성공이다. 야. 생각을 했죠. 이제 연희동에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여요. 마트에서도 보이시고. 김영하 작가님을. 네, 길거리에서 보이시는데 어느 날 제가 헬스장에서 연희동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걸까? 말까. 네, 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소개를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정인성입니다. 했더니 작가님께서 저 그 공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손님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저벅 걸어오는데 작가님이 오시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 야 김영하 작가님도 김영하 작가님 말고 그냥 오셨던 손님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 없습니까?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특한 그런 음주 습관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요. 어떤? 저희는 보통 술 마실 때 한 번에 하나의 술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동시에 3가지 술을 시켜요. 네. 그러신 다음에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씩. 네. 우리도 지금 콜라 사이다 환타를 시켜놓고 조금씩. 그렇게 섞어 잘 안 마시는데. 뭐 혹시 뭐 만취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네.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 좋게도 만취하신 분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그래요? 지도 앱을 찾아서 고민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맞나.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술 취하시면 거의 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저희가 오래된 습관, 취미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부터 그런 이제 퇴근을 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이제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제 보통 이제 회식이 끝나고 나면 다들 2차, 3차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뭔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또 술을 마셨으니까 아쉽잖아요. 보통 집에 가거나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와인 파는 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취향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원래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시다가? 저는 원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생활용품 파는 회사. 네, 엘모 생활건강. 예. 생활 건강? 네. 아니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곳인데. 큰 기업 아니에요? 거기 되게 네, 들어가기 맞아요. 힘든 데 아닌가? 근데 왜 거기를 또? 출근할 때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영어를 출근을 그렇지.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그런 연설이 있거든요. 그 스탠포드 네. 졸업 연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뭐라고요? 잡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근데 저는 그 연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팀장님께 찾아가서 그날. 잠깐만, 에이 거짓말. 에이,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아니 잠깐만, 아니 그래도 퇴직이라면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고민 끝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말이 돼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퇴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냄비에서도 물을 끓다 보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도에 임계하는 순간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 계속 99도까지 왔었구나.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켜준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해 주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응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야, 그래. 야, 너 갑자기 빠지면 이거 아 어떡하냐? 정말. 이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도 약간 이거-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겸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주워 담기도. 집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버지, 제가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드라마에 나온 제품 아버지께서 약간 뒷목을 야, 그거 했어요? 설마 진짜? 너 진짜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속 한 회사에서만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아무런 그런 의논도 나누지 않고 그쵸, 갑작스럽게 이게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약간 이제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 강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 다녔을 때는 보통 어떤 이렇게 하루였나요? 이렇게 좀. 전 지금의 삶이랑 완전 사이클이 달랐어요. 본가가 경기도 쪽이어서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 막히죠. 네, 만원 버스 엄청나게.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5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 5시 반에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한 몇 시에 시작을 하시나요? 저희가 한 8시 반 정도부터 하죠. 8시, 8시 반. 그럼 퇴근이 퇴근이 그때 한 7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시면 9시 넘겠네요. 그렇죠. 보통 한 8시, 9시 정도 되고 되고?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자야죠. 좀 자야 하고 자야 하는데 뭔가 아쉽지. 너무 아쉽죠. 그렇죠. 맞아. 아쉬워. 하루 중에 아쉬워. 예. 그래서 뭔가 웹툰도 좀 보고 네. 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뭐 그럼 12시 넘잖아요. 네, 한 12시 반 정도에. 그래서 자서 또 새벽 5시.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부족해. 근데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졸릴 때 잘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잠깐 엎드려서 자는 거죠. 진짜.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네. 예. 보통 오전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래도 뭐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자, 일어나셔서 네, 그리고요.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요. 먹고요. 사실 운동. 운동을 좀 하시고. 네. 네. 일도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일을 하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너무 졸립죠. 네, 졸리죠. 노곤노곤하죠. 그래서 저는 졸리면 잡니다. 시간 쪽잠 2번 정도 씩 자요. 네. 낮잠을 2번씩이나 자요. 네, 졸리. 낮잠 두 번은 이거 누구나 바라는 약간의 이거 좀 과거에 한량. 그렇죠. 한량.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대표님은 하루에 그 쪽잠 2번씩이 하루를 또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낮잠을 잘 안 자거든요. 저도 웬만하면은 네. 낮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게 낮잠을 자면 또 자고 싶은 시간대에 못 자니까. 그리고 그때 낮잠을 자면 계속 또 그때 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뭐 펄펄 날아다니죠. 예.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때 시절에 지금을 좀 비교를 한다면 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쪽지 같은 거 적어서 주세요. 덕분에 너무 좋았다. 응원을 받았다. 그런 걸 하면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글과 공간으로서 사람들한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평생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새벽에 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가 이제 좀 붐비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문을 닫는 건 저 혼자인 거죠. 그래서 그 샤프의 노래 중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알죠. 아시죠? 연극이 끝나고 난 네. 예. 거기서 결국 가사 중에서 결국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객석에는 어두워진 객석은 나 혼자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적막감을 느끼고 이제 퇴근할 때도 저희가 보통 제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뭔가 연희동의 문을 닫으면서 퇴근한다.
아 내가 네. 다들 어둑어둑해져 있어요. 아, 연희동의 문을 내가 닫는다. 아, 연희동이라는 연극이 오늘 한 편이 끝났다. 그 주인공이 나였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야 이거를 만드셨네? 니플 밴드? 아, 네. 제가 엄청 쓰는 건데. 이거 조셉이 무지하게 쓰는 거. 아 저는 리플 밴드 지금은 지금 안 쓰는데. 조셉 뭘 이렇게 보여줘? 아니 너무 지금 그럼 이쪽으로. 예, 예, 제가 예. 지금은 안 쓰는데 이제 여름에 많이 써요. 여름에. 그렇죠, 예. 필요하죠.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어요. 취직하기 전에. 아 진짜. 네. 제가 사실 컴플렉스가 이제 하나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저희가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께서 눈을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지 알아요. 예. 네. 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에겠죠. 저도 모르게. 어쨌든 그랬는데요. 자꾸 어. 아래를 보시니까 이제 술을 먹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왜 여기를 보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잠시 좀 화장실을 가서 좀 가슴을 좀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장실 가슴 보는데 딱 이제 도드라졌고요. 너무 도드라졌구나. 네, 너무 막 진짜 돌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항상 데일밴드를 몸에 붙이고 뭔지 다녔어요. 알아요. X자로 이제 딱 붙이고 다녔거든요. 저 예전에 여름에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이러는데 누가 그걸 누른 거예요? 아 조셉. 진짜로 네. 여기를 제가 어머 있어요. 이게 아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초인종처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남성들이 모이는 그 패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저는 완벽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밴드를 붙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댓글로 물어봅니다. 어디서 사냐고. 야 아 그걸로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셨겠는데요? 그냥 대학생 치고는 이제 조금 벌었어요. 자 오늘 저 공통 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네. 대표님께? 일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로 하루를 꽉 채워본다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가 없다는 그렇죠. 전제-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잖아요. 그쵸.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고 떠난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런던에 가고 싶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럼 보로 마켓이라고 혹시 얘긴 들어봤는데 그거 뭐 네. 하는데요? 보로 마켓이 그 전통 시장이고 되게 크고 그런데 그쪽 근처에서 숙소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추적추적 아, 마켓에 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추적추적 가야 돼요? 네, 약간 추적추적 가야 돼요. 그래서요. 네, 가서 이제 현지인인 것처럼 이제 빵 주문하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커피 사온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딱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듣기만 해도 좋다. 네, 근처에 이제 테이트 모던이라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현대 미술관인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봅니다. 네, 전시를 보고 야 말로만 들어도 힐링이 되네요. 우리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잘 모르는 데지만 거기에 한번 뭐 들어보게. 추적 같은 거 몇 개 정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요. 앞에 템즈강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뷰가 너무 좋은데 그 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뷰를 보면서 또 이제 밥을 먹어요. 또 이제 밥을 먹었고 전시를 봤으니까 졸리죠. 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하이드 파크라고 엄청 큰 공원인데 네. 그쪽에 갑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널브러져 있으면 저도 이제 좀 널브러져서 이제 좀 잠을 자고 잠을 자고. 네, 일어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이제 열리는 시간. 기가 막힌다. 완벽하다 완벽해. 이렇게 완벽해. 그거 보고 와서. 반드시 이겨야. 네. 반드시. 내 기분 다운 안 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맛있는 술과 함께 딱 이제 마무리합니다.
좋아도 회사원에서 다이닝 씬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유영욱 바베큐 연구소 유영욱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용욱이고요. 예, 네. 지금은 그 남영동에서 작은 바베큐 음식점을 하고 있고요. 작년 6월까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취미로 바베큐 하던 걸 많이 찾아주셔서 그럼 회사는 지금 회사는 이제 나왔죠. 나온 지 1년 반 정도. 예. 야 이게 진짜 그 취미가 본업이 되고 그냥 요즘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일단 저기 셰프라고 안 하시고 소장님이라고. 아, 네네네. 제가 요리를 막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셰프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좀 약간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공간 연구소라고 부르니까 연구소의 이제 주인이니까 네, 그래서 소장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셉하고 좀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네네. 세호 형이랑 아 근데 대화는 좀- 조셉이 친한 사람 나오면 그날 토크가 엉망진창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조셉이 뭔가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네. 저도 잘 못 쳐다보겠어요. 네, 지금. 이제 그래요, 뭔가 그래요? 지금 되게- 살짝 좀 어색해서. 네, 아니, 자꾸 이쪽으로 보게 되는데. 원래 또 너무 절친한 사이면은 나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조셉이 그 소장님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다고. 네, 조셉이 맞아요. 뭘 잡아줘? 아, 네, 그 안 그럴 것 같은데. 바베큐 흔들릴 때 뭐 바베큐를. 아니 조셉이 뭘 잡아줬어요? 아, 제가 많이 관심을 받고 이제 인기를 조금 얻다 보니까 가끔 들뜨거나 약간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출연도 그렇고 다른 곳에 뭐 진출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제 세호 형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용우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형한테 꼭 얘기해라. 형이 아 진짜로. 그래서 정말 세호 형이 많이 저를 좀 약간 잡아줬어요. 캄다운 시켜줬어요. 네, 네네네. 아니 근데 용욱 소장님은 이렇게 캄다운 시키면서 왜 본인은 들뜨는 거야? 들떠가지고 막 오구대를 막.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조셉 골프 치다 왜 온 거예요? 예? 아니 그때 근데 제가 이게 참 희한한 프로네. 운에 이어. 울어. 야 오늘은 조셉입니까? 아니 힘들었나 봐. 오구대 다니면서 이렇게 찔찔 짜고 다니더라고. 모르겠어 눈물이 많아졌어요. 우세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요. 영수 씨도 좀. 예. 어휴. 직장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떤 직장을 원래? 저는 CJ 제일당에서 여기 계열. 네, 계열. 네. 이거 40%. 맞아요. 돼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되지. 그때는 몇 프로 됐어요? 40%. CJ 계열은 다 40%구나. 제일제당에서 식품 브랜드 마케팅 사업부에 있었고 뭐 했던 일은 이제 소비자와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광고 외의 영역들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 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했던 뭐 골프 대회가 있어요. 네, CJ 있어요. 컵이나 아니면 CJ 컵, PJ 네. 그럴 때 그곳에서 소비자들한테 뭐 저희 회사의 브랜드들을 보여주거나 제품을 이제 경험하게끔 해주는 쉽게 말하면 뭐 시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뭐 골프 대회에서 골프 대회 만두를 쭉 이렇게 좀 해놓고 네 맞아요. 막 그렇게도 되고 시식 그렇게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좀 너무 어렵게 뭐 아니, 멋있게 표현하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만두 차려놓고 네, 만두. 드셔보시라 시식이에요. 그쵸, 그죠? 경험. 경험. 네, 경험. 시식이 아니고 경험. 경험이네, 여기 보니까 골프장에서 빙고 제품 나눠주는 이벤트 뭐 이런. 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렇게 없는데. 써있어요. 뭐 맞습니다. 네, 이거를 맞아요. 아까 되게 어렵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그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바베큐 연구를 좀 계속 하셨다고요? 네네네네. 그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막 이것저것 고민하고 공부해보고 주말에 이제 가족 작은 텃밭에 가서 친구들이나 지인들 불러서 거기서 제 바베큐를 해드리고 뭐 코스도 만들어보고 하던 게 한 6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제 판매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때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되는 공간이 아니어서 그냥 소셜 다이닝처럼 뭐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뭐 같이 이렇게 한번 오세요. 그래서 뭐 재료비 걷고 누구는 설거지를 하고 누구는 일찍 와서 뭐 테이블 세팅해주고 바베큐가 이게 10시간 이상 불을 지펴야 돼요. 그쵸, 예, 맞아요. 불만 10시간을. 예, 그러니까 뭐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한 뭐 8시간에서 최소 8시간에서 뭐 12시간 정도 익혀줘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수원 농장에 도착하면 한 8시 돼요. 저녁 8시. 네, 그러면 이제 불 피워서 수원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한 12시쯤 가서 불을 또 보충하고 고기 상태 보고 한 3시쯤 또 보고 집에 가서 쪽잠 자고 뭐 6시에 가서 또 불 보고 다음 날 12시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낮에 오시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바베큐. 야, 그러니까 그 바베큐를 하나를 통째로 구우려면 한 10시간을 네, 맞아요. 10시간 이상 걸리죠. 기름이 쫙 빠졌네. 오 마이 갓. 버섯에 물이 찼네. 오 마이 갓. 눈부신 마블링이. 오 마이 갓. 육즙이 살아있네. 오 마이 갓. 이성을 잃어가네. 이게 이제 주말만 하신 게 아니고 평일에도 메뉴 개발을 하시고 뭐 계속 이런 네. 메뉴를 좀 개발하셨다고요. 평일 밤에는 이제 애들 재우고 불 안 피우고 할 수 있는 뭐 샐러드나 뭐 디저트라든지 레시피를 막 계속 개발을 하고. 고민하고 만들었죠. 그러면 뭐 회사 다니랴 뭐 이거 뭐 어떻게 쉬었습니까? 쉬는 시간이 근데 있었습니까? 막 크게 피곤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즐겁고 주말에 나가서 손님들 불러서 음식 하는 것도 누가 보면은 뭐 엄청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안에서 불을 아니 그 물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예. 오늘 뭐가 있나 봐요.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좀 오늘 뭐- 다다다다다. 고기 한 점 먹나 봐요.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에 지금 그 불 피는 냄새가. 아니 그 소장님이 좀 고기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고기는 그 일단 원래 어려서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고기는 되게 약간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기에 들이는 시간, 숙성을 하고 조리를 하고 그 시간이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조리를 할수록 되게 맛있는 결과물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맛을 돌려주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그러면 궁금한 게 그렇게 네. 고기를 좋아하면 네네. 본인이 또 가는 네. 고깃집이 좀 특별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고깃집은 소갈비를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좋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이제 남영돈이라는 삼겹살집 제일 좋아하고. 특히 다른 거보다 바베큐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이유가 좀 따로 있습니까? 바베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작은 이게 시골집에 살았었는데 그 마당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랬던 추억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네,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테이블에 다 같이 큰 테이블에 여럿이 앉아서 같이 막 옆에서는 장작이랑 연기 냄새가 막 나고 그렇게 먹고 했던 그때 그 순간 그 기억이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던 그 바베큐 거리를 아직 네, 아직도 있어요. 그 엄청 오래돼서 뭐 나무 손잡이 이런 건 다 사가서 다시 막 뭐 덧대긴 했는데 그 그리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랑 일 끝나고 다 같이 뭔가 화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뭐가 어땠고 그냥 그 자리가 근데 그게 특별하잖아요. 그냥 식당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도 음식을 만들면 조금 특별한 데서 남들이 못 해본 경험과 못 먹어본 음식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경험들 때문에. 네. 주말마다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네네. 점점 이제 소장님의 맛이 이제 소문이 좀 났다고 그래요. 네. SNS에 올려주신 게 많이 누적이 됐죠. 이제 한 5년 차쯤 됐을 때부터 갑자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이럴이 막 되면서.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 SNS에 제 음식 사진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중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는데 김범수 회장님이 아유. 한번 네. 범수 형이 연락 왔어요? 아십니까? 아, 네, 범수 형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불러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락 주셔서 이제 뵙게 됐죠. 그래서 드시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퇴사의 어떤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조직의 그룹의 총수가 그치. 총수께서 이제 인정을 해준 게 저한테는 직장인한테 사실 엄청난 거죠. 이게 아 그래 이게 기업인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뭐 좀 김범수 의장님 때문에 이게 회사를 지금 결정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쵸. 예, 사실 뭐 90%는 사실. 그때. 근데 사실 그게 그 가족들한테도 사실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뭔가 계속 미심쩍어 하셨죠. 식당을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시죠. 아버지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블루 컬러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올라가셨는데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그 회사라는 곳이 너무 좋죠. 너무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좋은 곳에서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회사는 그냥 다니면 안 되겠냐. 회사 다니면서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주말에 손님들 불러서 친구들, 지인들 해 먹여라. 그 가족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베큐를 할 수 있게 그릴이랑 물이랑 전기를 내가 어떻게 해놓을 테니까 회사는 그냥 다니면 안 되겠냐. 그냥 자식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직장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크게 상처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최종 통보를 드렸을 때는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해라 그냥 그러면 너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죠. 어쨌든 한 8년을 이제 몸담았던 그쵸. 네네, 곳이잖아요. 그쵸. 네네. 좀 떠날 때 아쉬움이나 뭐 이런 건 좀 없었습니까? 저는 회사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너무 즐거웠고 회사를 되게 더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인생에 이런 파도가 또 언제 올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지금 아니면 누가 또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순간이 올까.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했는데 아내분께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와이프는 항상 응원을 해줬죠. 와이프 같은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같이 다니고 그러세요? 네. 대학교 CC였다가 입사도 같이 해서 같이 다니던. 대학교 CC였다가 입사도 같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내가 어쨌든 여기 대기업에 더 있을 테니까 첫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승부를 봐라. 그때 당시 3년 정도 있으면 첫째가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성공하면은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뭐든 해라.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라. 제가 회사 계속 다니겠다. 진짜 감사하네요. 야, 그럼요. 네. 엄청 의지가 됐고 든든하죠. 지금 엄청 행복해. 지금. 그래도 걱정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네, 모르고 네, 네. 이 고급 용어입니다. 맞아요. 흥망성쇠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고급 용어. 이거 웬만하면 1년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제 입에서. 흥망성쇠가 그렇게 고급다는. 예, 좀. 새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죠? 뭐 새가 뭔지 잘 새를 몰라요. 잘 몰라요. 몰라. 새를 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는지 알지 네. 하나하나의 그 뜻을 다 알진 못해요. 처음에 진짜 너무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 오픈할 때. 그렇죠. 처음에 기분이- 작년 11월 9일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제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는 이제 퇴직금이면 몸에 다 투자를 한 거죠. 창업비용으로. 네, 그렇죠. 네.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리고 작년 11월이면 이게 코로나가 그렇죠. 막 뭐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심해지죠. 한참 힘들 때인데요.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악몽을 진짜 많이 꿨어요. 처음에 한 2달, 3달 정도는 손님이 끊어지는 꿈 이제. 그리고 오기로 했던 손님이 연락이 안 되고 뭔가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악몽들을 많이 꿨었죠. 요즘 소장님의 고민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직원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랑 이제 2명 해서 셋이서 시작을 했다가 직원이 한 12명 정도 직원이 됐고 친구들을 뽑을 때마다 이제 고민이 그리고 지금 고민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고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명 한 명 면접 볼 때 다 물어봐요. 5년 후에 뭐 하고 싶니? 10년 후에 뭐 하고 싶니? 그래서 5년 후에 지금 하고 싶다고 말했던 거를 만들어주고 싶다. 누구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 누구는 카페를 하고 싶다. 저랑 같이 일하는 순간을 뭔가 잠깐 돈 벌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꿈을 함께 성장하는. 같이 그 친구들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네, 유గిం갈비 갈게요. 지금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학원 면접이 있었는데요.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넥타이를 메고 대학원 면접을 보고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업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 면접 때부터 얘기를 다 해주시고 현재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더욱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베큐인지가 참 이제 궁금해. 이쯤 아, 되면은 네네네.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을 한번 살짝 지금 뭐 계속 여기 이제 이 공간에 지금 뭐 이 바베큐 향이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뭐 오늘 큰 잔치 열려요 지금. 안녕하세요. 직접 아이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연구소의 저 실장님. 실장입니다. 아유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실장님도 저기 이거 준비하시려고 또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이거는 이제 이베리코 베이컨이고요. 아, 이베리코 제가 뭐 딱 보고 그걸 것 같았는데. 예. 이베리코 목살을 소금에 5일 동안 절여놨다가 이제 연기로 8시간 동안 스모킹해서 베이컨 연기로 만들고 8시간을요? 네, 낮은 온도에서 베이컨 썰어드릴게요. 혹시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어 못 먹어요. 형, 없으면 먹어요. 일단 견과류 좀 챙겨주세요, 선생님. 왜요? 없어서 못 드실 거 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맛있겠다. 메이플 시럽이고요. 이거는 소장님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맞아, 달고 짜고 고소하게. 그럼 뭐예요? 요건 피스타치오 다진. 이거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자 그럼 요거 한번 갈비까지 한번 같이 세팅해 드릴게요. 갈비도. 네네네. 요거 저기 우리 그 범수형이랑 똑같이 지금 한 거죠? 아, 그럼요. 네. 똑같이. 범수형은 더 해주고 아닙니다. 우리는 덜 해주고 한 거 아니죠? 차등 없습니다. 두 분 줘요. 계실 때는 정장을 입고 있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똑같이 해줘요 우리. 네네네.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니까 이것도 좀 켜야겠네요. 이렇게. 네, 이제 갈비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Rain hits hard on the door tonight. Whispers in the wind as I walk outside. Trying to stay together, but I'm terrified. Asking, are you coming back again? 우와. 확실히. 소장님 이런 네, 느낌. 네, 이렇게. 확실히 맛이 사네. 소갈비 6, 7, 8번 뼈고요. 6, 7, 8번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소의 이제 머리 소 대가리라고 하죠. 소 대가리 가까운 쪽부터 번호가 있는데 1번부터 5번 뼈까지는 갈비탕이나 갈비찜에 쓰고요. 아, 그래서 나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디 갔나 네, 했더니 맞아요. 아, 지금 보시는 갈비 세대는 이제 살밥이 두껍고 마블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썰면 이제 긴 고기에 뼈가 3개 박혀 있는 LA 갈비. 이게 LA 갈비. 네, 맞아요. 이게 LA 갈비. 요거는 돌려서 이제 포를 뜨면 구이용 생갈비 소. 이 벌써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부드러운 게 느껴지죠. 와, 소리가 찹찹찹찹 이렇게 나네. 소갈비는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거 저 예전에 산적들이 이런 거 막 뜯잖아요. 맞아요. 진짜. 고인돌 갈비. 네, 맞아요. 네? 네. 갈비는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너무 진짜 잘 익었다. 갈비 뼈가 살에서 야, 이런 게 퍼포먼스네. 이렇게. 야, 이게 이런 게 퍼포먼스야. 이거 봐, 연기 막 요 뼈도 이렇게.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참 정말. 야, 이거 무슨 약간 그 순대 이렇게 썰리듯이 쑥쑥 썰리네. 약간 족발 느낌도 좀 족발 있고. 느낌, 그래서 족발 네. 느낌. 야, 근데 이게 딱 몇 시간 정도 이게 실제 총 조리 시간은 한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비드 1시간까지 포함해서.
some other girl and guy.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을 드셔보시죠. 볼게요. 일단은 그냥 겉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은 거. 소장님도 드셔보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요거는 이 식빵에다가 이 피스타치오를 같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빵에서 싸먹으니까 더 맛있네. 네. 이 피스타치오가 또 고소함을 더. 맞아요. 간을 정말 잘하셨다. 네, 염도를 보통 원래 베이컨 들어간 소금 한 절반 정도 써요. 너무 짜지 않게. 그래서 제가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베이컨을 제가 좀 잘 안 먹는 게 네네. 너무 짜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니 기가 막혀요, 이거. 야 맛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맛있네요. 가운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뭐 일단 약간 처음 보는 수육 느낌이에요. 탱글탱글함이. 쫀득쫀득. 너무 부드럽다. 부드러움 속에 그 아주 쫀득쫀득한 또 이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네.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이제 우리 방송되는 네. 3일 후가 크리스마스인데 아, 네네네. 집에서 맛있는 바베큐를 혹시 만들 수 있는 뭐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까? 오늘 드셨던 갈비랑 거의 똑같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마트 가면 소갈비 팔아요. 찜용 소갈비 이렇게 토막토막 돼 있는 거. 그 소갈비 양념도 팔거든요, 마트에. 소갈비 양념이랑 그거 부어서 지퍼백 있어요. 네. 지퍼로 잠그는 이 비닐에다가 넣고 압력밥솥에다가 팔팔 끓는 물 한번 붓고서 그 고기 담궈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그게 수비돼요. 사실 그 물 온도에서 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가 아까 말씀하신 좀 수육처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꺼내서 그 이제 가정집에서 에어프라이어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 150도 정도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갈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중간중간 20분마다 소스도 남았던 것도 발라주시고 하면 이제 연기 냄새는 집에서 피울 수 없으니까 저거랑 거의 비슷한 어떤 질감과 맛의 바베큐 소갈비. 오 진짜. 근데 잠깐 해도 한 6시간 정도. 어쨌든 많이 줄인 거예요. 저희 22시간 하던 거 지금 많이 줄여드린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고기는 네. 정직하기 때문에 아. 그 갈비를 1시간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최소 그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성을 들인 만큼. 맞아요. 네네네. 아,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없어요. 아 네. 진짜. 일단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아, 네네네네.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을 더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네네네.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네. 옛말에 이것을 먹으면 소 한 마리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고기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부위로 소 한 마리당 생산량이 1kg도 되지 않아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설? 우설. 정답은요? 아롱사태입니다. 큰일 났다. 아 괜찮아요. 여기서 또 좋은 거 뽑으면 됩니다. 아, 네. 네. 자, 조셉이 한번. 선물 붕어빵 세트. 딱 좋네. 바베큐 구울 때. 감사합니다. 와, 손모아 장갑. 예. 붕어빵. 네. 아유, 올겨울 따뜻하게 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